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프라블럼의 리사 원장입니다. 자, 오늘 EC 자격증과 그리고 캐나다에서 유아교사로 취업하는 방향에 대한 우리가 그 방향성을 좀 조율을 해보기 위해서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 많이 듣는 질문으로 자, 자격증을 변환을 하고 취업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캐나다에서 Early Child Education 수업을 듣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저희는 모든 과정을 다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느 쪽을 꼭 하시라고 강요를 하기보다, 혹은 하나가 더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각각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자격증 변환과 학교 vs 학교를 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주로 메인으로 놓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자격증만 변환을 한다고 취업이 되나요?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자격증을 변환을 요청을 하셨던 분들에게 자격증만 변환을 하시면은 무조건 취업이 되니까 자격증만 변환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또한 두 번째로, 자격증을 변환을 한다고 워크퍼밋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물론 자격증 변환은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예시로 많이 드리는 예시 중에 하나가, 자격증 변환을 하시는 분들은 취업을 하는 방향을 생각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EC 자격증을 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취업할 수 있는 방향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일단 현지에서 들어오셔서 관광비자로 여기서 취업을 활동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가 되고요. 재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돈이 가장 안 들죠. 왜? 자격증 변환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자격증 변환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금액이 저렴하니까 자격증 변환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교사 레벨이라는 수준의 자격증 변환은 저희처럼 공인된 업체들 같은 경우 학교를 가실 때는 보통 2년제 국공립을 가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자, 자격증 변환을 하고 만약에 관광비자로 들어오신다 그러면 당연히 자격증 변환 비용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취업은 여기 와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금이 없다, 나는 그리고 관광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취업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나 영어 좀 하고 경력도 괜찮게 있다면 당연히 전자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본인이 제가 봐도 일단 자격증만 있고 조건 사항만 맞는다면 현지에 와서 취업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 두 번째로는 자격증을 변환을 하고 워킹 홀리데이나 아니면 학생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향이에요. 자, 이것도 금액적으로 따지면 워킹 홀리데이는 돈이 거의 안 들겠죠. 자, 학교를 통한 방향. 자, 학교는 사실 자격증을 변환을 하시는 분들은 국공립 학교를 굳이 가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립학교에서 짧은 기간에 추가 과목을 듣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예를 들면 레벨 2의 정교사 수준을 받는다고 한다면 레벨 3이 될 수 있는 추가 수업을 여기 현지에 와서 수업을 들으신다던가, 뭐 당연히 금액적인 부담은 학교를 가기 때문에 학비가 나와서 아까 200만 원 선으로 우리가 노린다면, 자, 200만 원 vs 한 10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학비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자, 여기서의 또 장점은 안전해요. 일단 저렴하니까, 금액도 상대적으로 국공립 2년제 3만 불 주고 가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안선으로 안전하게 들어오고 와서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비자도 받고, 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안전하다 그러면 자격증을 변환을 하고, 그리고 학생 사립학교를 지원을 하셔서 여기서 취업처를 찾는 방법이 두 번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아예 알선을 받고 오시는 겁니다. 여기는 리스크가 있어요. 일단 금액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발생을 하시고요. 일단 고용주와 직접 일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 사람과 일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상의 많은 조율이 필요하고, 또한 인터뷰를 잘 보셔야 돼요. 인터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영어를 못한다? 인터뷰 못 보겠죠.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간다? 한인고용주 밑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런다고 한인고용주 밑으로 간다고 모든 게 해결이 되냐? 아이들을 또 보실 때는 영어로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기초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보기 전에 항상 인터뷰 연습을 시키고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물론 3자의 경우, 세 번째 옵션의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을 해요. 왜냐면 금액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시거든요. 특히 아이가 있으시다. 그러면 여기서 워크퍼밋을 받아가지고 들어와 버리면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 만약에 2명이라면 자녀 무상이 되니까 자녀 무상 2명 비용이면 벌써 1년에 한 명당 1,500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을 아끼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배우자 워크퍼밋이 같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방향으로 나는 가족 단위고 내가 영어는 조금 할 수 있고, 그리고 인터뷰를 봤을 때 여기 취업 연계를 해서 그냥 안전하게 나는 비자를 다 받고 돌아와 버리고 싶어, 와서 일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취업 연계 알선을 받아서 들어오시는 방법 세 번째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학교를 가냐? 그냥 자격증만 바꾸냐를 물어보실 때 당연히 자격증만 바꾸고 들어오시는 부분은 제가 아까부터 계속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학비가 덜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자격증 바꾸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를 안고 들어오되 나는 무대뽀의 정신으로 여기 와서 내가 취업이 될 거야, 나는 자신이 있어, 나 영어 잘해, 이런다면 자격증 변환을 하시는 거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세요. 그리고 학교를 직접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여기서 뭐 비즈니스, 경상학과를 지원을 하셨는데 한국에서 자격증을 바꿔가지고 오시는 거죠. 왜? 적어도 내가 비즈니스를 지원을 하긴 했지만 만약에 비즈니스로 취업이 안 된다? 난 자격증이 있어. 그럼 그 자격증으로 EC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취업 잘 되는 과가 뭐예요? 뭐가 취업이 잘 돼요? 영주권 잘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유아교육 맞아요. 왜냐면 지금 전체적인 캐나다의 주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수요가 너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금액도 너무 올라가고, 그럼 원장님들은 원을 키우고 싶고 지금 당장이라도 취업처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영어 점수 어느 정도 인터뷰 영어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도 못하면 힘들어요. 그러신 분들한테는 차라리 학교를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일단 영어가 잘 안 되고 경력도 없어요. 그냥 자격증만 바꿔서 가면 다 해결이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가 안 된다? 그럼 힘들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가 안 되신다고 하시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학교를 가셔서 정석적으로 루트를 밟는 거예요. ESL 공부하고 2년제 유아교육 공부하고 그리고 3년제 워크퍼밋 나오면은 그걸로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이 조건들에 대해서 만약에 영어가 안 되고 학업을 2년을 하게 되면 매년마다 1,500만 원씩 4,500만 원 정도 학비가 들어가겠죠. 거기에 플러스 생활비가 들어가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본인한테 맞는 옵션을 찾으라는 거지, 무조건 자격증만 받는다고 해서 너 돼, 너 취업돼, 이거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유아교사로 학교를 가신다고 했을 때도 너무 인기가 많은 학과다 보니 1년 정도 대기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지금 보통 유아교사들 학과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추천서를 받는 학교들도 있고, 예를 들면 9월에 입학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정규 9월 입학이죠. 정규 9월 입학을 하신다고 했을 때 11월에 원서가 안 들어가면 사실 학교를 지원조차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 자리를 놓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국공립과 사립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고, 자격증을 변환을 할래? 안 할래? 그냥 학교를 갈래? 취업 알선을 받을래? 이것에 대한 부분이 정말 본인 상황에 맞춰서 종류가 나눠져 있다 보니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들어오시려고 할 때 추천을 드리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서머리를 좀 드리면요. 자, 나는 일단 가성비 값을 원한다. 가성비 값이면 자격증 변환하고 관광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기서 취업처 찾으시면 가성비 값입니다. 두 번째, 나는 가성비 플러스 그래도 조금은 안전했으면 좋겠다. 싱글이다. 야, 이렇게 세 가지. 왜냐면
배우자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아이 자녀 무상의 옵션이 아니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자격증을 변환을 하고 IT나 스페셜 니즈 같은 한 단계 높은 수업을 들으셔라.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비자도 해결이 되고,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가성비보다는 일단은 확실히 한국에서 취업을 해서 나가서 가족 단위로 들어와서 좀 안전하게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세 번째, 취업 알선 받아서 자격증 바꾸고 취업 알선 받아서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자, 아까 말했다시피 취업 알선 비용은 1,000만 원, 자격증 변환하고 취업 알선 하시는 거는 1,000만 원 선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나는 영어도 못해. 영어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유아교육에 관련된 전공도 없고, 그리고 취업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최대한 안전하게 모든 걸 진행을 하고 싶어. 학교 가십니다. 국공립학교 가시는 거예요. 국공립학교 가셔서 공부하시고 2년째 졸업하셔서 3년짜리 워크퍼밋 받아서 안전하게 그냥 정석대로 유학 후 이민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옵션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먼저 이것을 선택을 할 때 크라이테리아를 놓고 보세요. 나는 내가 초기 자본이 이만큼이고, 가족들과 같이 와야 되는지 혼자서 와야 되는지,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내 영어 실력을 평가를 했을 때 나는 영어 인터뷰를 봤을 때 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되지 못할 것 같은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하시는 거라서, 물론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는 다 추천을 하니까 뭐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다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단 이런 옵션을 드릴 테니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빠르게 선택을 난 못하겠어요. 저 선택장애가 있어요. 너무 옵션이 많아요. 자, 제가 방금 전 서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참조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걸 결정을 하신 다음에 노프라블럼 컨설팅 안내 주시고요. 만약에 자격증 무료 변환 과목 컨설팅 보시고 싶으시면 저희 카페 들어와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제 비디오가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됐길 바라며 안녕.